신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신사,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고 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음의 금이죠. 사는 양의 화고, 그래서 화극금, 극을 받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사화는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고요. 사화 속에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토생금으로 무토는 정인이 되겠고, 음양이 다르니까 경금은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가 되겠고, 병화는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관인비 구조가 되겠죠. 비겁. 그래서 관인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관, 정인, 비겁, 겁재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신금 보면은 신금은 실신우신. 그래서 이 목의 기운에서 화의 기운을 더 팽창하고 토를 거쳐서 경금을 거친 다음에 이 경금을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신금에서 새롭게 다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새롭게 결실을 맺는다, 성숙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신금은 서리가 된다고 했어요. 서리상. 자, 서리상인데 8월에 신금은 거룩지다. 8월은 뭐라고 했죠? 유금이라고 그랬죠. 자, 신유술. 그래서 앞에 4, 5, 미. 그래서 4, 5, 6, 7, 8, 9. 그래서 8월달은 유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는 신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걸룩이 되죠. 비견이 되니까 시월야 천기 숙살. 숙살의 기운이 있고 백로위상, 백로가 되고 절기로는 서리가 되고, 그리고 초목, 황락, 이세, 그 초목이 누렇게 물들으면서 떨어져서 그리고 쇠암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은 모든 그 새로운 기운이 퍼졌던 기운이 새롭게 응축되면서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고, 8월달 유금은 이 신금과 같은 음의 금이기 때문에 비견이면서 걸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숙살지기가 작동이 되고 백로이면서 서리가 된다. 그래서 서리를 맞아야 나뭇잎들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초목들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면서 쇠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신금은 서리고, 서리다. 서리성자죠. 그리고 달은 8월달은 유금이죠. 8월은 유금이고 신금의 걸록지고, 걸록은 보다 비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에서 우리가 할 때 걸록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천기가 숙살되는 기운이고 백로고 서리고 나뭇 잎사귀가 누렇게 떨어져서 쇠하게 된다. 이렇게 했죠. 자, 현대물상론을 보더라도 자, 서리를 의미하죠. 서리를 의미하고, 땅에서는 금기의 본질로서 결정체를 의미하고, 신금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나타낸다. 그랬었죠. 보석. 그래서 정화는 경금은 원석인데 여기다 정화와 수가 결합이 돼서 당금질에서 보석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신금은 재련된 금이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보석, 그 다음에 재련된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모든 금속된, 자, 장식품으로 변모된 재련된 금속 모두가 신금에 속한다. 그리고 정밀한 반도체도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보석, 칼과 같은 작은 금속이나 자갈 등도 의미한다. 자갈도 원래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가 파도나 이런 물에 의해서 따듬어지고 굉장히 반들반들해지죠. 이런 자갈들을 우리가 신금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예민하고 섬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자갈들이 영어로 페블이라고 하나요? 페블?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게 파도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신금의 성질은 섬세하고 굉장히 뭐죠? 신금은 또 우리가 앞에서 신금은 뭐라고 했죠? 신은 뭐죠? 이거 뾰족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현침이라고 해서 현침. 뾰족한 현침. 그래서 섬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공을 하죠. 예리한 칼날로. 그래서 섬세하고 깔끔하고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굉장히 신금 뭐예요? 굉장히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뭐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지죠. 그래서 또 보다 샤프한 면도 있다. 굉장히 재련되어 따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은 불순물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예리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아주 신금, 다이아몬드로
같은 칼로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다이아몬드, 보석 이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욕심도 많고 자기 자신 최고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하죠. 정에 좌우되기 쉬우나 정확하면서도 치밀하고 단호한 면이 있다. 남녀 모두 용모가 단아하고 언행이 유순하고 거칠지 않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멋을 아는 장점이 있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유행에 앞서가는 스타일이다. 정확한 기획 능력이라든가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또 창백하거나 맑고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신금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뭐다? 보석,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사, 사는 뭐죠? 화죠. 화는 양기지 지진이라, 양기지 이진이라고 그러죠. 양의 기운이 이미 이자죠.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사, 오. 오는 뭐라고 했죠? 일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사는 뭐죠? 6개의 양인 거죠. 그렇죠? 오는 뭐다? 5개의 양과 1개의 음이에요. 그래서 6양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최고로 이른 거죠.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이 가장 넘치는 기운이 사화가 양의 기운이 가장 넘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양으로서 6개의 양으로서 양의 기운이 음에 극에 이르러서 음의 자취를 감추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기가 사방에 퍼져서 끝에 다다른다. 사화는 원래 체는 음이나 용으로는 양의 기운을 쓴다고 했죠. 체용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사, 오, 또 해, 자, 이게 서로 바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씩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입하고 소만이고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사는 대역이다. 대역은 뭐죠? 큰 역이니까 뭐예요? 큰 사람들이 사는 보다 도회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는 큰 역참이다. 그래서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연기, 즉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큰 도로가 막힘이 없는 그러한 큰 도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어쨌든 대역을 말한다. 여기 보면 대역자. 대역자라는 것은 사람과 연기가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이 도로가 통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는 큰 도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역참. 뭐 서울역이고 이렇게 큰 역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사일주의 기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보석이요. 면도칼이고 바늘이고 늦과 을의 서리보화를 뜻하니 칼처럼 확실하고 냉정하고 정확하다. 예리하고 정확한 게 가장 좋겠죠?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니 잘난 체로 한다. 신금의 물상은 용광로에서 다듬어진 기물이다. 그리고 금이 불에 녹아 물로 변하는 상이다. 자, 밑에 뭐냐면 사가 있어요. 사화는 뭐죠? 불의 기운이 센 양의 화예요. 6개의 양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가장 양의 기운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같고 거기에 이 신금이 놓여 있으니까 신금은 뭐죠? 이미 재련된 금이니까 뜨거운 불에 가야 되면 쉽게 녹겠죠. 그래서 금이 불에 녹아 물로 변하는 상이다. 특이하게 또 사화가 뭐죠? 뱀이고 신금은 흰색이니까 뭐죠? 흰뱀을 의미해요. 흰뱀. 그래서 또 이 해가 서산에 저물어가는 모습이니 그 빛은 아름답고 사람을 다스리는 법족이라든가 군인들의 종사함을 지켜야겠다. 이건 뭐냐면 신금이죠. 예리한 칼이니까. 우리가 법조계 판사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사실관계를. 자, 요거는 어느 옛날에 어떤 그 유튜브에 자, 을사는 우리가 을목은 꽃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을사는 꽃뱀, 정사는 불이죠. 그래서 불독사, 기사는 기도 꾸불꾸불하고 사가 뭐예요? 우리가 을기사축이 뭐였어요? 을기사축 이런 게 꼴꼬불한 거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구렁이. 신사는 뭐죠? 독사, 신금이 굉장히 매섭죠.
한번 물리면 죽는 살모사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개사는 물뱀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거 참조만 하시고 어느 유튜브에서 그렇게 피클님인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우리가 물상론은 그대로 말하면 신은 가을이고 뭐죠? 흰색이죠. 흰색이고 이 사는 뱀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 흰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흰뱀은 우리가 백사라고 그러죠. 백사는 영물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 백사는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함을 암시한다. 저는 백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뱀 몇 마리는 씹어서 사는 관계로 잡아봤긴 했는데 백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도 백사는 굉장히 영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융화와 조화보다는 칼날 같은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 예리하죠. 아픕니다. 자, 백사는 영물로 영물로 사물을 보는 눈이 냉철하고 그래서 이 신사일주가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높은 이상을 품지만 속으로는 엉큼한 기질도 있고 머리가 찢긴 뱀의 형상이라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제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뱀을 잡을 때 저도 3마리 잡아봤는데 막대기로 이렇게 뱀의 머리를 누르죠. 이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눌러요. 뒤에 목덜미 쪽을 그리고 목덜미를 양손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녹화다 보니까 제 카메라가 없네요. 얼굴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금이 불에 녹아 물로 변하는 영상이라 화가 나거나 감동받으면 더러 눈물을 보인다. 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약간 이게 이제 강한 스타일 말하죠. 약간 뭐 그런 스타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광의 번쩍이는 보석에서 영감이 뛰어나고 변화가 많다. 우리 신금은 뭐죠? 안테나라고 볼 수 있죠. 하늘에 안테나를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영감이 뛰어나다 이야기했었죠. 학문과 예술 모두 뛰어나서 인류를 좋아하고 고귀함을 바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신사일주는 결단력이 있고 용감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다. 자, 결단력, 신금이니까요. 용감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모질고 냉정함이 동시에 작용한다. 성격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강기, 굉장히 강한 기운이죠. 냉정한 내면성이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거부되어서 빈번히 장애가 될 수 있다. 신사일주는 신금의 칼 같은 성정이 노출되어서 강하게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여리고 역지사지를 잘한다. 금이 불에 녹아 물이 되는 현상이니 겉으로는 굉장히 고집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다. 자, 성품이 민첩명랑한 영인데 영감이 뛰어나고 변화가 많다. 천성은 담력이 강해 무서운 게 없고 안명함으로 다정다감하다. 이게 다정다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신금일주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밑에 지지가 있어요. 지지 사화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 경, 병이 있죠. 자, 근데 이 병화와 신금이 뭐죠? 병신합수를 하죠. 그래서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지지에 있는 그러한 지지와 안명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정다감하다. 합을 한다는 건 뭐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합을 하는 거는 뭐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쉽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해프다는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주 명조에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이게 합하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여리다, 해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도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게 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정다감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신사일주는 멋지죠. 자, 이미 재련되어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세련미가 넘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인류를 좋아하고 은연중에 돋보이려는 은행을 하는 기질로 어느 곳에든지 주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리더가 되려는 심리가 강한 사주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리더는 좀 우리가 병화,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을 이야기했었죠. 자, 신사일주는 직관력이 우수해서 영감이 뛰어나니까요. 직관력이 우수해서 단체를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직관력. 상대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인덕이 없어서 너무 날카롭죠. 그래서 접근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 신사일주는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뭐죠? 보석이니까 누구나 보석을 훔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가 많고 해외와 인연이 있다.
신사일주가 태어난 애인 생년인 을의생이면 조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객살이한다. 왜 그럴까요? 자, 신사, 그 다음에 을해. 자, 극을 봤죠? 금금목을 극을 하죠? 그 다음에 사해충을 하죠.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향을 떠나는 거는 왜 그러죠? 그 고향에서 먹고 살 게 없거나 또는 고향에서 부딪히거나 그래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 살기 좋고 돈이 많고 그러면 굳이 공부하러 나중에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 떠날 이유가 없죠. 부모님 밑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향을 일찍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담력이 강해서 무서운 게 없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떠다? 여린 구석이 있고 다정다감하다. 같은 이야기죠. 자존심이 강하지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저돌성이 부족하죠. 저돌성은 뭐겠어요? 경금이겠죠. 신금은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여리여리하고 속은 겉은 단단하지만 그래도 속이 뭐예요? 여리여리하죠. 그래서 저돌성은 부족하다. 경금은 뭐죠? 큰 칼이기 때문에 저돌성은 경금이 있겠죠. 그래서 실리에 있어서는 챙기는 힘이 약할 수 있다. 신사일주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다. 다듬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 같이 해서 보면 되고. 자, 신경이 날카롭죠. 두뇌 좀 빠르죠. 재치가 있죠. 남을 사로잡는 지지도 있고요. 의심이 지나쳐서 인덕이 없고 지혜가 교묘하여 타인을 모함할 수도 있다.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심하게 괴로워하지만 때가 늦은 뒤에 일이니 미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늘 자신을 남들 앞에 세우려는 잘난 척하는 계속 나오죠. 심성도 결국에는 외로움과 자격지심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매사 훌를 털어버리고 낙관적 긍정적으로 맞이하면 후한복을 기다리는 사주다. 지금 반복되더라도 자꾸 이해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외워지니까. 성품도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형으로 보통 팔자에 습토가 있으면 지도자로 성공한다. 자, 우리가 신사, 화가 뭐죠? 뜨거운 화에 신금이 있으니까, 자, 신금은 경금은 화가 필요하죠. 정화가 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열이. 그리고 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금은 이만큼 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신금에게는 따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뭐가 있어요?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빛 에너지는 뭐예요? 병화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필요가 많이 없고 반짝반짝 빛내주게 해주는 그 빛 에너지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 신금은 예리한 칼로 뭔가를 조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수가 약간만 필요하면 돼요. 많은 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포항제철 같은 데서 용광로에서 그 쇠가 녹아지고 막 흘러나오는 그걸 생각하시면 경금이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따듬어진 그러한 철 제품 그건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금 이런 유주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토생금을 할 때 토가 금을 생해줄 때는 토가 어떻게 된다죠?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습토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습토. 자, 그러면 습토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토와 축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토는 뭐라고 그랬죠? 미토와 술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습토, 진토, 습토가 뭐다? 불의 기운도 빨아들이고 토생금으로 생겨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습토는 뭐죠? 미토는 뭐죠? 바짝 말아붙은 뜨거운 여름에 학교 운동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도 안 자라고 토생금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토가 있어야만 이런 기능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자로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사가 많고 해외 인연이 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고요. 중복된 이야기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식는 금이고 사는 화에 해당한다. 쓸쓸하고 고독한 가을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신금이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분서주 바쁜 사화를 만났음이니 한가로운 듯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경우의 조합이다. 자, 신금은 뭐다? 주옥, 보석이니 반드시 흐르는 물로 닦아주면 도세주옥인 것으로 태양이 비추어지면 아름다운 상을 지으니 앞에서 얘기했죠. 신금은 많은 물이 필요 없다. 그리고 태양으로 병화가 비추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임수와 병화를 만나면 상격으로 논할 수 있다. 상대에게 신경질을 잘 내며 자기 고집대로 추진하는 성향이 강하니
양보하는 미덕이 가장 절실한 명이다. 신금이 자화에 강렬한 화에 완전하게 재련되어서 종살됨이 분명한데 주중에 유금이나 축이 없어야 된다. 자, 신사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말 그대로 매사가 신사적이다. 신사. 우리가 지금 그런 말들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신사. 자, 이 신사는 우리가 말하는 신사는 이거죠. 신사다. 그렇죠? 신사.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신사가 잘만 풀리면 굉장히 신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사처럼 살려면 뭐죠? 관이 잘 풀려야 되겠죠. 이게 뭐죠? 지금 정관이잖아요. 관이 잘 풀리면 되죠. 직업을 잘 넣고 그러면 신사가 되겠죠. 또 우리 기묘. 기묘 있죠. 기묘. 기기묘모하다고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무자.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사는 신사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관 병화가 걸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게 사무 경 병이에요. 그런데 병화가 사화 위에 오니까 뭐예요? 비견이죠. 그렇죠? 그럼보다 자, 신사는 뭐냐면 사궁이에요. 사궁.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사궁에 있고, 근데 이 병화가 이 사화에 놓여 있으니까 녹이 되죠. 그래서 녹좌 사궁이 되죠. 이 병화가 뭐죠? 신금한테는 정관이 되죠. 정관이 녹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녹왕이니까 가장 왕성한 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굉장히 신사익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처세도 굉장히 타입에 처세도 잘하고 남들에게 도움도 주겠죠. 정당한 노력으로 세월을 흐르면서 성공하는 운이 오겠죠. 자, 명식의 진, 축, 기토의 습토를 보아야만 천복이 발현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조토의 생을 받으면 건봉세금으로서 말이 많고 까다로움이 신경질적이다. 자, 신금이 아까 말한 이 습토에 받으면 토생금이 돼서 좋지만 조토, 말라 비틀어진 토에 가면 말라 비틀어진 토는 뭐예요? 화의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 신금이 어떻게 해요? 노골노골하죠. 금의 그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겠죠. 이미 다듬어진 보석을 왜 불로 녹이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건봉세금. 자, 칼금자에 칼봉자, 끝에 봉자 있잖아요. 가늘세자, 세금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금을 노골노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경박해질 우리가 있다. 팔자의 수가 부족하면 융통성이 부족하겠죠. 수가 뭐예요? 금생수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식상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건강에 고통이 생긴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식상이 절대로 들어온다. 또는 식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상은 뭐예요? 우리의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뻗어나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결계를 그린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우자 불화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사는 지지에 뭐가 있냐면 사무경병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도 조화지를 내놓고,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우연히 일부를 지우고 일부를 해버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안 돼서. 자, 신사. 자, 신사는 신금이 사하면 사는 뭐냐면 이 신금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죠. 신금은 뭐하고 같죠? 여기에 이 신금은 유금과 같죠. 그러면 신금이 유금과 같은 것은 뭐다? 이게 녹이라는 거죠. 근데 신금은 뭐예요? 음간이죠. 음간은 시계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가죠. 노광세, 병, 사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금은 사와 불은 밑에서 노골노골하니까 어떻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사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게 관계는 자, 사궁. 통상적으로 신금은 불에 가면 녹기 때문에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사궁인데 그럼 사화 속에 사무, 경, 병 있죠. 자, 무토는 인성이고 경금은 겁재, 비겁이고 병화는 관이죠. 자, 이렇게 쓸 때 사궁에 있는데 좌라고 한다고 했죠. 좌사궁. 자, 이건 똑같고요. 자, 무토는 뭐냐면 무토는 같은 게 뭐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는 병화와 같고 기토는 정화와 같죠. 근데 무토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가 뭐가 해야 돼요? 사가 녹이 되죠. 근데 사죠, 지지에. 그럼 바로 녹이 돼 버리네요. 그래서 녹좌사궁. 또 병화도 마찬가지죠. 녹좌사궁 돼버리죠. 경금은 뭐냐면 자, 경금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가 녹이 되죠. 신금에서 녹이 돼요. 근데 경금은 양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죠. 노광세.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바퀴 돌아오면 멀죠. 차라리 여기서 가버리면 편하겠죠. 생욕대잖아요.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 세 개씩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노광세니까 여기 사화가 바로 전 단계에 있으니까 생욕대. 그럼 바로 생이 돼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없는 거를 찾아야 돼요. 이제 없는 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인종이라고 그랬죠. 인종. 그래서 이걸 종을 쓰는 거죠. 그러면 종사궁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종사궁인데 자,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목이 없었죠. 그러면은 자, 목을 갖고 올게요. 자, 목을 갖고 오고 화는 있었죠. 나중에 갖고 올 필요 없고 토 있죠. 목과 토, 금 있죠. 그러면 수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목과 수를 가져오면 되는데 목은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수는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죠. 자, 임수, 계수는 자, 목화는 뭐죠? 목은 금금목이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재성이 되죠. 돈에 관련돼서 자, 수는 뭐죠? 금생수니까 식상이 되죠. 그렇죠? 자, 간목이 정제가 되고 을목이 편제가 되겠죠. 임수가 상관이 되고 계수가 식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둘 다 뭐죠? 종사궁이 되죠. 종사궁. 종사궁인데요. 전부. 자, 종사궁. 종사궁인데 그냥 간목은 다시 지금 자, 종사궁이 되는데 간목은 뭐죠? 임목이죠. 얘가 녹이 되죠. 같은 비견이니까. 그러면 순서가 시계방향이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노광세 병이 되겠죠. 병이 됩니다. 자, 을목은 여기죠. 근데 거꾸로 가야 되죠. 노광세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가 생욕대가 되죠. 여기 되겠죠. 욕. 이해하시겠죠? 자, 여가 노광세인데 음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노광세. 그러면 한 바퀴 돌 필요 없이 전에 세 개 모으면 되죠. 생욕대. 그럼 바로 여기 돼버리죠. 자, 임수는 여기죠. 임수는 해가 여가 녹이 되죠. 근데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겠죠. 절. 그러면 나머지는 태가 되겠죠. 절태, 병욕, 생사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근데 해볼게요. 개수는 자가 녹이 되죠. 그런데 방향은 거꾸로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로 오죠. 태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사가 되죠. 사가 됩니다. 사. 그리고 무와 병은 녹이 됐어요. 녹좌사공. 녹. 경금은 생이 되죠. 생좌사공. 그 다음에 인종으로 끌어왔을 때, 자, 목은 병욕이 되죠. 병종사공. 그 다음에 임수계수는 절태가 되죠. 나머지 병, 겸,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없을 때, 요거에 지장간이 없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뭐다? 이건 좌로 오고, 없을 때 끌어온데 뭘로 온다? 종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없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신사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 도화살, 이건 연살이죠.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살, 화숙살, 그 다음에 공망,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만 만들면 되죠. 자,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뭐다? 삼합 같고요. 삼합.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은 방합. 삼합, 방합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사가 들어가는 삼합은 뭐죠? 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유축이 되죠. 방합은 사오미가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11신살에서 요 사유축 그대로 있는 거를 동이라고 했어요. 동, 지, 장, 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럼 이게 그대로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살이 연살이니까 연이 나오는 거는 후, 디우자 써서 후년, 반컵. 그러면 첫 번째 사 글자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 하는 거야. 사 뭐예요? 사오죠. 사오미 할 때. 그 다음에 망신살은 전자를 써요. 전천망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가운데 망신살은 가운데 있잖아요. 유의 앞 글자니까 신유겠죠. 그러면 신이 되겠죠. 역마살은 자 충을 써요. 충역 제월. 그럼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는 역마살이다. 해가 되겠죠. 사해충이죠. 사해충. 다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신살은 자 이쪽에 했을 때 방합에서 우측에 있는 거는 고신, 남자, 좌측에 있는 거는 과숙. 그러면 사오미 앞에 뭐가 있어요? 진이 되겠죠. 진이 과숙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 신이 뭐죠? 고신살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공망은 어떻게 하냐? 공망은 신하고 경금은 자 신하고 경금은 그 지지의 삼합의 다음 글자예요. 자 그러면 자 지지의 삼합이 다음 글자니까 자 뭐냐면 지지의 삼합이 이거죠. 사유축인데 신사죠. 그러면 다음 글자가 뭐예요? 유죠. 그 지지의 다음 글자 유를 쓰면 되죠. 유. 그런데 신금이 뭐죠? 음이죠. 음이니까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신유, 술이 아니라 유 앞에 글자가 뭐예요? 신이죠. 신유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망은 신유가 되는 거죠. 그럼 신유는 뭐다? 여기서는 뭐죠? 비겁이 공망이죠. 비겁이 같은 글자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오화 도화살은 오화가 신금 입장에서는 관성도화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체크를 해보면 자 신유 앞에가 뭐 신사 앞에가 뭐가 있어서 사오미 경진 신사죠. 경진이죠. 자 경진을 볼게요. 자 경진을 경금 갖고 만들면 진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죠? 신자진이가 있죠. 신자진. 자 신진 다음에 뭐예요? 신이겠죠. 신자진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신금을 쓰고 여기 신 나왔죠? 그 다음에 경금은 양이니까 다음 글자 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신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백지장을 연습했던 거 가지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역마살 5죠. 역마살 5 망신살 신 그 다음에 역마살 해 고신살 신 그 다음에 과숙살 진 공망은 신유 이렇게 됐죠. 신유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고 자 이거를 해석할 거예요. 자 해석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정인이다. 정인은 뭐죠? 어머니죠. 또는 뭐가 돼요? 학문 공부가 되겠죠. 그런데 뭐다? 녹자예요. 사궁에 들어갔다. 사궁에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궁에 들어갔으니까 결말은 안 좋겠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생사에 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는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좋겠다. 녹은 뭐죠? 굉장히 활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좋게 작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궁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겁재는 형제, 정관은
여자로 말하면 뭐죠? 남편. 남자로 말하면 자식. 그 다음에 남녀 둘 다 뭐다? 직장이 되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정제는 재물이고, 정관했고, 정인했고, 겁제했고, 상관, 식상은 뭐야? 상관, 식상은 뭐죠? 식상은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냐?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 말을 하는 거, 강의하는 거, 자기 재주를 몸을 쓰는 거,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식상은 자식이 되고, 남자에게는 처갓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은 남자에게는 남자에게는 처가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여자에게는 시댁이 되고 아버지도 되죠. 친정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돼요. 병력이 뭔지 이거는 12운성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절태양, 겁재천, 생육대, 진연월, 노광세, 망장반, 병사모, 영유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하나씩 외우시면 돼요. 녹은 망신, 왕은 장성, 쇠는 반항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대월, 양천이 있어요. 양천구 있죠? 양은 천살. 그 다음에 절겁, 태제, 생지, 용년, 욕도 용년. 그 다음에 병화가 역마살이라는 거 아시고, 사육회, 묘는 화개살. 이렇게 그 관련성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금방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여기에 지장간에 관성, 인성, 비겁이 있는 거를 관인비 구조를 정신기라고 한대. 정신기. 그래서 사주에 재성 있죠. 재성, 정신기, 관인비 구조. 자, 관, 인성, 비겁 이런 구조를 정신기 구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구조로 됐으니까 청하다. 특히 뭐예요? 녹으로도 있잖아. 녹, 생 다 괜찮죠. 그래서 청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겁재가 장생이니 자존심이 강하다. 비겁이 장생이니까 형제들이 으쌰으쌰 하잖아요. 형제들이 막 잘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주도심리라든가 경쟁심리도 강하고, 겁재가 생자 사궁으로 들어와 있으면 생으로 들어오니 자존심이 강하지만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주도심리도 있고 경쟁심도 강하지만 이 사궁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식상이 나중에 보면 절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력도 빠릿빠릿하네요. 뭔가 식상이란 뭐 내 재주를 뽐내는 거고, 내가 뭔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절대로가 있으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동이 굼뜨는 거죠.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자존심, 주도심리, 경쟁심리 강하기 때문에 내기 좋아하겠죠. 이 경쟁심 강하신 분들이 내기 좋아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인수가 걸록을 얻어서 교양과 예의가 있다. 인수가 걸록을 얻었다. 이를 밀어붙이는 조도성은 약하죠. 왜냐하면 신금이기 때문에. 경금처럼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뭐야, 이게 식상이 절대로 들었으니까 행동이 굼뜨겠죠. 식상 임수가 절지로 인종되기 때문에, 밑에 뒤에 나오네요. 식상이 절대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내 재주를 뽐내는 거죠. 자, 내가 있고 내 재주를 열심히 뽐내서 식상으로 이게 흐르게 한다면 이게 뭐래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뭘 만들어요? 재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돈이 안 만들어진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주를 뽐내는 거, 내가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 재물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식상이 절지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절은 끊어진 거잖아요. 활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력이 없고, 이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심하고 박력이 없다. 간혹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간기와 냉정한 데면은 이 경신금의 금기의 철주세옥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밑에서 할 거예요. 자, 밑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이 철주세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신금일주인데 경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경금은
둘 다 큰 칼끼리 쨍랑쨍랑하니까 괜찮은데 큰 칼이 들어와서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큰 칼이고 신금은 작은 칼이잖아요. 이건 도끼고 요거는 면도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끼로 면도칼 찍어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와서 큰 칼로 보석을 깨버린 거 똑같단 말이에요. 자, 쇠가 분쇄하다 쇠자예요. 옥은 이 신금을 말하는 거겠죠. 철, 추. 그렇죠? 이렇게 철은 경금을 말하고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깨버리는 현상 이거를 철추쇠옥이라 한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암압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다정다감한다고 그랬죠. 그런 범위로 되고 자 그러면 이 신사일주의 재물과 직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을 봐야 되겠죠. 자 신사일주의 인성은 어떤지 자 인성은 왜 보는 거죠? 인성은 공부잖아요. 공부기 때문에 어느 전공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공부는 잘할 수 있는지 공부를 잘해야 또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또 그게 직장 얻는 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인성이 뭐예요? 녹으로 들어왔어요. 왕으로 들어왔어요. 좋죠. 그 대신 사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궁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좀 약간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겠죠. 그런데 녹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인성이 녹좌 사궁이므로 사궁, 즉 생각이 많은 영역에서 공부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 왜냐하면 녹왕이니까 공부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사하는 뭐죠? 천문성이에요. 사문이죠. 사문. 그렇죠? 뭐 예컨대 자귀 있었잖아. 추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기성, 자수는 쥐띠는 청기성, 소띠, 축은 뭐 찬핵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는 인권, 호랑이는 뭐죠? 인권, 청권성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는 뭐냐면 뭐가 있었냐면 천문성에 있어요. 사문이라고 했죠. 사문. 그래서 문이 있기 때문에 천문성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해서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다 기본적으로 녹좌사궁이라서 인성이 굉장히 공부에 관해서는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가보는 상관이죠. 상관은 뭐예요? 관을 깨버리죠. 관을 깨버리면 직장을 다녀 못 다녀요? 직장을 못 다녀요. 관을 깨버리면. 그렇죠? 갑오 자체가 상관 구조라는 거죠. 상관. 그러면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면 뭘 가져야 돼요? 전문 뭐죠? 증을 가져야 되죠. 전문 자격증. 그러려면 뭐죠? 실용적인 법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뭐 의사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면허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사는 뭐냐면 관이죠. 정관이죠. 근데 신사는 뭐죠? 천문이고 녹좌사공이기 때문에 심리, 역학, 철학, 경제 등 근원 학문에 종사한다. 그래서 역학을 잘할 수 있는 사주가 신의 일주, 신사일주, 정의일주라고 합니다. 요거는 갑술명리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고 자 명예심과 자존심, 인내, 노력으로 소년 학문길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공이 오고 좋은 학교 인연도 된다. 어쨌든 녹좌가 녹왕이니까 뭐 남자는 뭐죠? 관 관련되니까 뭐예요? 신금 법학이겠죠. 대표적인 게 또는 의학도 있었고 자 행정학, 상과, 공학 여자는 법학, 행정학, 가정관리학, 어학, 교육 등이 있다. 여자도 왜 의학이 없을까요? 의학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팔자의 수가 부족하면 신금이 제대로 작동 안 되겠죠. 화가 많으면 어떻게 노골노골 하겠죠. 인내 노력이 있더라도 발휘가 저조해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다. 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화가 안 필요하다. 오히려 뭐가 있어야 된다? 약간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있죠.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신금이 노골노골해서 다듬어 놓은 보석이 흐느적거리죠. 그러면은 능력 발휘가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체로 세월이 흐르면서 공부가 순조로워지고 학문 발전도 이룩되는 운이다. 어쨌든 인성이 노광이기 때문에 공부는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직업을 볼게요. 직업은 뭐죠? 관이죠. 관은 보는데 뭐예요? 녹이에요. 좋겠죠. 자, 신살주는 백사가 칼 맞은 모양으로 살생 대권업. 그래서 센 직업에 예컨대 의료, 약, 검,
약학, 검찰, 세무, 정육점, 칼을 쓰죠. 이런 것을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백사가 칼 맞은 모양인데요. 그쵸? 신금이 뭐예요? 칼이고, 사가 뭐죠? 뱀이니까 뱀이 칼 맞은 거 되는 거죠. 발산과 결실의 기운이 만난 모양이라서 매사에, 자, 사는 뭐죠? 확장이죠. 화니까 발산이에요. 신금은 뭐죠? 수축하는 거죠. 결실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결실. 그래서 발산과 결실의 기운이 만난 모양이라서 매사에 적절한 처세로 사회활동을 하며 일평생 직장 인연이 많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한다. 반드시 이분은 직장이 좋다. 왜냐하면 직장이 뭐예요? 정관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관이 뭐예요? 녹이잖아요. 정관이 녹이니까 직장이 굉장히 직장으로 잘 나간다는 거죠. 지지정관은 정당한 명예, 직업, 자존심을 의미하므로 사회활동을 원만히 해내지만 실리면은 약하여 경제적인 측면은 약하기 때문에 보다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남녀공이 원만한 사회생활이다. 단체를 통솔하는 능력과 직관력을 발휘해서 무역업, 외교관, 공무원, 귀금속.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이 금의 기운에, 금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금은 뭐죠? 법, 금융, 경제, 문과라면, 이과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금속 분야. 이렇게. 또는 이제 신금이기 때문에 강장이 신금 뭐죠? 예리한 칼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금속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뭐 했어요? 아주 정밀한 기계. 신금은 아주 뾰족한 칼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계산 정확하게 되죠. 광학. 이런 거 정확하게 되죠. 경금속, 금속광업, 도공업. 이런 것들은 다 예리한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 법조인, 군경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용광로에서 신급이 다듬어진 기물이기 때문에 대개 기술 계통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사진관, 영화, 방송 촬영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금을 부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안경점 이거는 금의 일주인데 이 신금은 뭐를 불러들여요? 병신합이기 때문에 병화를 불러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병화가 뭐다? 이런 쪽이죠. 사진관, 영화, 방송 그렇죠?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쪽과 이제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하면은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전문 직종으로 해. 뭐 변호사라든가 검찰,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뭐 이 직장생활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사가 거의 준공무원이죠. 반공무원. 금융감독원도 공무원은 아닌데 공사도 아니지만 반관, 반민 그런 조직체입니다. 자, 조직 직장 인연이 많으며 팔자에 을묘가 있으면 뭐예요? 재성이죠. 그러면 사업 인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큰 조직과 연계한 납품 사업, 대리점 사업 등이 좋다. 조직은 검, 경찰, 일반 행정, 항공, 금융, 전문기사, 전문기술 분야 등이 좋고 사업은 운수, 전문기술, 대리점 사업이 좋다. 정당한 재물의 성취운이며 투기성이 약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공한다. 자, 재물은 뭐냐면 이거는 또 재물을 뒤로 빼야 되겠죠. 밑에니까. 자, 그런데 재물을 보면은 재물이 뭐냐면 자, 병과 욕이에요. 병과 욕. 욕은 뭐죠? 목욕이죠. 욕은 뭐죠? 도화예요. 멋부리는 거예요. 재물로 멋부린다. 사공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은 뭐죠? 병은 실제로 아픈 걸 수도 있고, 이거는 12시살을 말하면 뭐죠? 역마예요, 역마. 역마는 뭐죠? 멀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멀리 다닌다. 자, 정당한 재물의 성취운이며 투기성이 약하고 세월이 흐르면 성공운이 온다. 사회활동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화로 재물 축제가 쉽지 않다. 도화는 뭐예요? 멋부리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뭐예요? 다 멋부려버리면 돈 모으겠어요? 못 모으겠어요? 모으겠죠. 돈 모아서 돈 생기면 명품 사고 돈 쓰는 거 갖고 멋부리고 그러면 돈 모으기 힘들죠. 그것도 뭐예요? 병종인 경우는 원처, 멀리 다닌다는 거죠. 원처,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 그리고 어쨌든 역마이기 때문에
멀리 가서 돌아오는데 또 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공이므로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 사공이 뭐야? 결국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가버리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살주는 정관이 밑에 지지에 갈리기 때문에 직장운을 꼭 생각하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결혼가족 관계를 보면 신사일생은 남녀공이 반듯한 배우자를 만난다. 반듯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데에 어쨌든 여자가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신사가 관이 뭐가 있었죠? 신사, 사무, 경, 병이 있었죠. 병화가 뭐죠? 정관이죠. 근데 병화는 뭐죠? 사화에 있어서 녹이죠. 녹좌, 사공였죠. 녹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관이 반듯한 남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긴 하지만 뭐다? 여자가 더 훨씬 좋다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안에 재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 팔자의 수가 부족하면 배필과 갈등이 수시로 생기므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냥 사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배우자 인연으로 일찍 연애가 오더라도 인연이 좋은 사람이 오고 부모와 갈등 없이 결혼 인연 된다. 결혼이 빠르든 늦든 대체로 현량한 배우자 다 좋죠. 남녀공의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신금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남녀공의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재가 욕지로 인종되고 관을 암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성이 신사죠. 자, 재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사무, 경, 병인데 이 병화가 뭐죠? 녹이었죠. 근데 병신 합수를 하죠. 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재성을 보면 재성은 뭐죠? 목이죠. 목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그러면 을목은 갑사병이었죠. 을사사 병과 사로 들어갔죠. 아까 그랬나요? 병과 사 12운성에 갑사병 을사사인데 병은 욕이네요. 병력 을사욕 어쨌든 을사는 욕이다. 갑사병은 알겠는데 을사욕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물과 관련해서 그게 좋지 않아요. 이 약간 여기가 있는데 이 욕지로 들었기 때문에 이 재성은 뭐죠? 처죠. 처가 못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유혹에 빠지고 또 관은 뭐예요? 암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지장관의 구조는 관인상생으로 현모 양초의 내조가 훌륭한 부인을 만나는 사주인데 아내의 기질이 강하여 종종 다른 여성을 찾는다. 신금이 너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내의 가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처죠. 처가 되고 또 누가 되죠? 아버지도 되죠. 그 다음에 시댁도 됩니다. 시댁. 자, 재성이 병과 욕이에요. 병은 뭐다? 역마. 욕은 뭐죠? 더하죠. 그럼 짐작 대충 되겠죠. 재성이 병역으로 들어오니 원처 인연일 수 있다. 멀리 가서 얻을 수 있고 신금이기도 하고 욕으로 들어와 있으니 예쁜 경우가 있다. 이 신금이 뭐죠? 민이라고 그랬죠? 이 신금인데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진 얼굴이기 때문에 예쁘겠죠. 자, 신사일준 남명의 경우는 사상이 건전하고 예리한 상품이어서 권력계통에 종사하지 않으면 관제가 다른 사주임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죠? 아까 관인상생했잖아요. 관이 녹으로 들어왔었죠. 그다음 인성도 녹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관인상생.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이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관이 남자가 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겠죠. 남명은 지속력이 강하여 여성에게 사랑을 받으며 나이가 들어도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의 소유자다. 남명의 처는 욕사의 매트릭스 조합으로 단아하고 두드러지지 않지만 간혹 가출이나 사치 등으로 고민할 수 있다. 아까 뭐예요? 사치가 뭐예요? 욕이잖아, 욕. 그쵸? 그래서 사치가 욕이다. 그래서 재성에서는 좀 안 좋게 될 수,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죠. 자, 이번에는 남편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뭐죠? 관이죠. 관도 되고, 관은, 남편도 되고, 이 관은 남편도 되고, 여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도 되죠. 남자 입장에서. 자,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는 생각에 치우치는 경향이 다소 있다. 자기가 잘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미인이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남편의 덕이 있다고 하지만 속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는 이가 많다. 속정이 없다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거죠. 항상 이성에 따른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다 보석이니까. 밖에서 가면 항상 따르는 사람도 있다. 흑백을 분명히 하는 처신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래야 되죠. 가급적 매출을 삼가는 게 좋다. 식신수기는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자식보다는 사랑을 위주로. 식신인 수기가 뭐예요? 식신은 뭐죠? 자식이잖아요. 절지에 놓이니까 자식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자식과 인연이 없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히려 관하고 합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유가 잦은 편이고 중년 이후에 조용하게 외도하기 쉽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자식이 치마를 막 잡아도 치마를 뿌리치고 집을 나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왜냐하면 식신이 절제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생각보다는 관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관을 더 남자에 대한 사랑을 더 갈구한다는 거죠. 자, 신살주 여명의 경우는 의부사주로 남편을 의심한다는 거죠. 의부증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착과 의심을 가지는 경향을 가져서 내심 배우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명암부집,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명암부집은 남편하고 자 신축이 신사가 여기에 병신합을 하죠. 또 여기 병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명의 남자, 부집이 뭐요? 모을집자니까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남자와 밝게 하는 건 뭐예요? 남편하고 하겠죠. 어둡게 하는 건 뭐예요? 애인하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남자와 이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명암부집이 되면은 애를 낳고 살다가도 정통 도주예요. 정을 통해서 도주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천간의 투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장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은 둘 이상이 모여있음.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 어쨌든 명암부집하면은 여러 알게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그런 은밀한 부분이 있다. 신사일생이 병신시에 만나면 과의유종, 지나치게 합을 한다는 거죠. 자, 신사, 병신시를 만나는 거죠. 병신합수, 이것도 합을 하죠. 이것도 합이죠. 둘 다 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정이 지나친 거죠. 너무 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외도를 짐작할 수 있다. 병신은 그 법으로 정관의 역마다. 또 신금 뭐죠? 인신사의 역마죠. 자, 여자의 경우에 팔자에 병정이 거듭하여 있으면 자식을 낳고 살다가도 외인을 넣어서 파경에 이른다. 신금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으면 뭐죠? 관살이 혼잡되죠. 남편이 잘 대해주더라도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고, 자, 신살주 여명의 경우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미운 감정이 더 많은데도 자존심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뻥치는 거죠. 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데 이는 스스로 수용심이 모자란 것임을 알아야 된다. 자식을 지나치게 아끼는데 애정 결핍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크게
실망할 수 있으므로 마음이 어떻든 자식을 엄하게 다스려야 나이 들어서 효도를 받는다. 그래서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사일주가 타고난 명주의 진축기의 습토를 보아야 천복이다. 토생금이 되는 거는 축토가 있어야 습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절이 받고 인품이 준수해진다는 거다. 만약에 신약사주의 사주원국에 조토가 있으면 뭐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노골노골하는 거야. 열에 의해서. 다듬어진 보석인데 왜 또 불을 가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노골노골하게 하냐. 그렇죠. 그러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경박해질 수 있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경박해진다. 신사일주의 원국에 해와 임이 없는 경우 신금은 날카로움 때문에 비판적이고 신경질적인 데다가 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또 여성은 생리통을 앓거나 생리할 때 심한 스트레스로 광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 가끔 그런 기사에 나왔었죠. 옛날에. 생리가 심해서 도벽 심리가 발동되는 경우. 자, 신사일주의 성격과 운명은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 형제 덕을 못 보는 환경에서 외롭게 자수성가하는데 나중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자, 신사일주나 병신일주나 정유일주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백년해로 한다. 앞에서 했죠. 근데 신사일주가 해일주나 인인실 만나면 헤어져 이별하기 쉽다. 신사 합을 하는 건 뭐예요? 병신합수, 사신합수. 그 다음에 정유, 사유축 근국을 이루죠. 이런 것도 괜찮다. 자, 여명은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상대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없다. 그러나 중년 이유는 서로 즐기는 유형으로 변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상관을 보겠습니다. 상관은 뭐죠?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남자에게는 처갓집이고 그렇죠. 이 관을 갖다 놓는 거는 남자의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자식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신살주지만 남자가 더 자식 운이 좋은지 여자 운이 자식 좋은지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식상은 여자죠. 근데 뭐예요? 절태니까 안 좋죠. 근데 남자를 보면 록이에요. 오, 그럼 자식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같은 신살주라도 남자의 신살주는 자식복이 있고 여자의 신살주는 자식복이 없겠다라고 이것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자, 보면은 여명의 경우에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니 자식과의 덕을 논할 수 없고 산액이 있을 수 있다. 남명의 경우는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니 식생제로 하지 못하니 처갓집과 인연이 약하다. 그쵸?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자식은 어떠냐? 팔자에 수화가 고르면 아들, 딸이 고른데 딸 인연이 맞고 여자는 팔자에 수가 있으면 아들, 딸이 고르다. 어쨌든 남자의 경우 지지정관은 딸을 의미하므로 관연하여 시집이 늦는 딸이 있거나 시집 갔다가 돌아온 딸이 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함으로 부모와 어른들 간에 큰 갈등 없이 성장하게 된다. 자식들은 장생을 얻음으로 잘 성장해서 훌륭하게 자란다. 자녀의 덕이 있다. 식상이 절대사궁으로 들어오니 박력이 없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데 남명은 점잖아 보이고 여성은 애교가 없다. 그렇죠? 식상이 없으면 여자가 애교를 안 떨죠. 자,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건강에 조심해라. 그렇죠? 식상은 뭐예요? 내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식상이 절대로 가는 건 뭐예요? 내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내 기운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운이 없다는 거죠. 내가 힘이 넘쳐야 밖에 가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힘을 쓰는데 힘없이 쭉 늘어져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험을 드는 게 좋겠죠.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관성을 극하지 못하므로 반듯하다. 자, 식상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관을 치죠. 근데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실상이 작동을 안 돼요. 그럼 뭐가 살아나요? 관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관이 살아나니까 그런 쪽으로 괜찮다. 관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너무 관이 권위적이고 보수로 흘러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좋겠다. 정의는 부모인데 인성은 부모인데 노광이기 때문에 좋겠죠. 재성은 뭐예요? 병욕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덕이 없겠죠. 자, 이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인성은 뭐죠? 인성은 어머니. 그 다음에 재성은 뭐죠? 제극이긴 하죠. 그래서 재성은 아버지예요.
근데 인성은 노왕이니까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를 만나겠죠. 자, 아버지는 뭐예요? 병욕이니까 멀리 다니기 나오고 멋이나 부리고 한량이죠, 한량. 이런 아버지입니까? 한량인 아버지와 똑부러진 어머니를 만나니까 당연히 모친 인연이 좋고 아버지 인연, 부친 인연은 짧거나 덕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건강은 금은 폐, 다리, 폐, 대장. 사는 뭐죠? 화니까 심장, 뭐 이런 중인데 얼굴, 인후, 이빨, 항문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신사 일주는 중년 후에 중풍 등을 조심해라. 호흡기, 위장 등 장이 약한 편이다. 금기가 탈기, 화운이 들어오면 자 신사가 있는데 이렇게 화가 강하게 오면 금이 어떻게 돼요? 기운을 뺏기죠. 극을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탈기, 화운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되면 폐결핵이라든가 호흡기, 허리, 치아 등의 문제가 성취가 된다. 자, 이 신금이 화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노골노골노골하죠. 그렇죠? 신금이 노골노골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 뭐죠? 폐겠죠, 당연히 폐. 또는 뭐죠? 허리, 치아, 금이니까 이 허리가 어떻게 돼요? 노골노골하니까 아프겠죠. 통증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신율주의 경우는 치질, 폐, 기관지, 맹장, 빈혈계통의 질병이 갖기 쉽고 노년의 해소 그런 걸로 고통받을 수 있다.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타는 복성귀인, 철록귀인, 시박대패, 의처의부 아까 의처의부증은 의처증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복성귀인은 수복귀신을 가진 사주이기 때문에 일생복록이 따른다. 부귀 장수하는 사주다. 그런데 이런 복성귀인이 시지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길하다. 자, 철록귀인은 인격이 온화하고 정직하여 많은 사람의 도움과 신뢰를 받는다. 일생 행복한 사주다. 수화가 상주함으로 철록이라 하여 많은 사람의 도움과 신뢰를 받아서 행복하다. 찰나지망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자 진사, 수레 그렇죠? 진사, 수레 신사잖아. 그러니까 진사, 수레 이런 것들이 오면 뭐다? 찰나지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 수성, 지켜라는 거죠. 뭐다? 공부는 하고 기도는 하고 그렇죠? 지켜라. 이런 거 만약에 권력계통에 종사하면 좋지만 권력계통에 종사하지 않으면 관제수가 발동한다. 자, 앞에 나왔던 철추세옥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자, 쇠망치로 철추로 세옥, 옥을 부셔버린다. 쇠망치로 옷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자, 옥은 뭐예요? 신금이에요. 신금은 보석이라고 했죠. 쇠망치는 뭐죠? 경금이에요. 그래서 신금일주, 우리가 신금일주라고 했으니까 신금이 경금일주를 만나면 뭐예요? 경금은 강한 쇳덩어리 있잖아요. 강한 쇳덩어리가 보석인 신금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일주에서는 경금을 만나면 경금운이 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금일주가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금을 다시 보는 것은 양금 상살이라고 한대요. 여기 블로그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철추세우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경금을 만나면 이 경금이 신금을 보석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말도 많이 나오죠. 이런 말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빌자리를 볼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신사니까 사는 사문이에요. 사문. 여기 있죠. 사문. 그러면 다 천문성이죠. 천문성 뭐예요? 학문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학자, 학문, 박학다시, 문인적 기질. 그러겠죠. 명예, 명세, 공세. 자, 자월은 자귀, 추계, 인권, 묘파. 자, 묘는 천파성, 진간. 그 다음에 진토는 정관성, 삼은 오복. 이 오복, 말띠가 뭐죠? 말띠는 천복성이에요. 천복성. 미역, 미월은 역마성.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신미에서 여기 역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역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생지 있죠. 인신사에. 그것도 역마고. 근데 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12지지에서는 이거다. 이게 미는 미역. 그 다음 오복, 사문, 진간, 묘파, 인권, 추객, 자기. 이렇게 보면 되죠. 신고, 원숭이는 외롭고, 유인, 칼날이죠. 그 다음에 수레. 이 술토는, 술토는 뭐다? 예술성. 해수. 해수는 장수하는 것.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천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요. 신사. 그런데 자, 도화가 만약에 오화가 대운에서 온다. 그럼 뭐죠? 오화가 오면은 도화죠. 도화인데 신금 입장에서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도화예요. 관성도화라는 건 뭐예요? 직장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고. 자, 관성도화가 오면은 탈기가 심해서 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다 없다? 못 견딘다. 많은 불이 필요하잖아요. 경금은 많은 불이 필요하지만 신금은 많은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빛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화가 많이 오면 어째요? 신금이 노골노골 녹아버려요. 그래서 재물을 다 털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뭐다? 건강도 나빠지고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산의 열을 조심해라. 관성도화가 오면은 산의 열을 하다가 돈도 다 잃고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운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공사와 같은데 이런 거 공사예요. 공사, 회사. 공공기업 같은 그 공사와 같은 좋은 직장을 다녀야 신사로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사로 살 수 없다. 따라서 진로 상담 시 공사나 전문 자격증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사람들은 직장을 혹시 나중에 짧게 대비해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혹시 좋은 직업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관을 그만두게 되면 이 신사처럼 못 살고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격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게 좋다. 망신과 고신은 다 신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신금이 들어오면 신금운이 올 때는 이 신사운은 망신 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신이죠. 고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망신 당한다. 그래서 망신은 뭐예요? 여자랑 또 바람 피워 망신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고신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에는 내가 고신사도 되고 망신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마살은 해수죠. 해. 뭐죠? 사의 추가죠. 역마가 오면 충하는 거죠. 역마 해수가 들어오면 술의 찰나지망. 이제 수레가 오면 찰나가 되고 진사가 되면 찰나지망이 되죠. 그래서 찰나지망을 조심해야 되고 수성을 해라. 수성은 뭐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는 거죠. 개인이 이동하고 사업한다.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공부나 하고 이런 명량이나 공부하면서 조용히 지내라는 거죠. 자, 과숙 진토가 들어온다. 신사에 진토가 들어오면 뭐죠? 찰나지망이 되죠. 진토가 들어오면 진사로 되니 찰나지망을 조심해야 되고 수성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망이 뭐죠? 신유였죠. 신유 뭐죠? 금의 입장에서는 비겁이죠. 비겁이 공망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는 기본이 우리가 신사다. 신사를 보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운이 좋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좋지 않다. 그리고 신금일주들은 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신사일주를 마치겠습니다.